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댁 식구들의 욕심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지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욕심만 가득한 시댁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과 저는 평생을 지방에서 살아온 토박이들이에요. 그러니 각자의 부모님들도 같은 지방에서 사시고 계시죠. 남편과의 결혼은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른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이라는 건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니 결혼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솔직히 결혼할 때 시부모님을 보고 이 결혼이 나쁘지 않겠구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괜찮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더군요. 바로 남편의 누나들이 문제였어요. 위로 10살 그리고 8살 차이가 나는 두 신우들이요. 제가 남편과 동갑이었으니 신우들과 저도 똑같이 나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첫 만남도 무척 인상적이었죠. 아가씨가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 만나서 반가워요. 난 첫째 누나예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결혼을 하다니 복 받았네 우리 동생. 근데 평소에 요리는 안 하나 봐요? 손톱이 엄청 긴 걸 보니까. 언니, 설마 그렇겠어? 동생이 엄마 덕분에 얼마나 입이 고급인데 설마 요리도 못하는 여자 데려왔으려고? 근데 공장에서 일한다는데 괜찮겠어요? 우리 동생 아침에 식사 안 하면 안 되는데 공장 다니면 일찍 나가야 해서 밥 차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신우들의 말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시누이들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누들이 말하는 것만큼 남편이 유별나거나 그런 걸 요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만약 당연하게 그런 걸 요구했다면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왔더라면 나이 들어서 그런 마음고생은 안 했어도 됐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제 팔자겠죠. 어쨌든 저희 결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당시에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제 예상대로 신우들과 만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신 시부모님과는 자주 만났었죠. 직장 일로 바쁜 저희들이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하던 시모는 저희를 시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항상 불렀어요. 시부모는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돈도 많이 버셨고 가게도 확장을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남편과 저는 시부모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담소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신우들과 만날 일도 크게 없었으니 마음도 편했죠. 시부모님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좋은 분이었어요. 두 분도 함께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맞벌이로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결혼 후에 시부모님 가게도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주말에 시모를 위해 일을 도와드린 적도 많았어요. 제가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 시부가 가게 쉬는 날 저희를 불렀어요. 집에 갔더니 시부모와 신우까지 모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모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저희를 심란하게 만들었어요. 얘들아, 요즘 우리 가게가 많이 바빠. 그래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 뽑기 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불렀다. 너희들한테는 굳이 우리가 하는 일 물려줄 생각은 없었는데 가게가 잘 되니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야. 너희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지금 큰애랑 작은애 둘 다 쉬고 있지 않니? 돈 벌 생각으로 직원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어? 시모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장사가 어느 순간부터 잘 되기 시작하니
좀 아까웠겠죠. 그런데 그것만 보고 덤비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옆에서 봐왔으니 더 잘 알 수밖에요. 일찍 일어나서 밑준비를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그 일들을 섣불리 시작하기에는 다들 마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큰 신우는 전업주부고 작은 신우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누구 하나 맡아 하기를 꺼리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족회의에 참석하는 느낌으로 듣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은 이해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봐야 조그만한 가게고 잘 돼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나는 엄마도 알다시피 박서방이 좀 예민하잖아. 반찬 냄새 묻혀서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큰 신우의 말을 듣던 시모가 작은 신우를 쳐다봤어요. 우리도 안 돼요. 엄마 생각해봐요. 나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그 뒷시간은 애들 봐야 해서 또 바쁘고. 그리고 나처럼 약한 사람이 힘든 가게 일을 어떻게 해.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무리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옳게 가면 되지. 공장 다니는 것보다는 엄마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갑자기 저한테도 화살이 돌려지자 저도 당황했어요. 저는 그래 옳게. 그게 좋겠네. 어차피 공장 일도 힘들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 도와서 일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공장에서 일한다고 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렇게 해줄 거지? 거의 반강제로 떠밀다시피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싫었어요. 공장 일을 엄청 좋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이미 익숙했고 무엇보다 시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과 일하면 트러블이 생기는데 시부모님과 같이 일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풀 수 있을 상황도 아니고 모조리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절의 말을 꺼냈어요. 형님,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일하시는 거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케가 제격이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가족이 돼야 하잖아. 그러면 같이 일하는 게 최고야. 올케라면 믿고 맡길 수도 있어서 더 좋지. 생각해봐. 공장이 얼마나 힘든데. 조금만 더 늙으면 그 일 못할걸? 근데 우리 엄마 봐. 아직까지 얼마나 정정하셔? 그러니까 제발 올케가 맡아줘, 응?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말을 꺼낼수록 시모의 얼굴에 기대감이 마구마구 생기더군요. 그걸 보니 차마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절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워낙 자상하고 또 신중하신 분들이라 결국 제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신우들이 내게 일을 떠맡긴 것을 제외하면 그 말에 틀린 말은 없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것도 사실이고 늙어서까지 하기에도 나쁜 직업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맡을게요. 제 입에서 그 말 한마디 나오기만 기다렸는지 신우들이 엄청 좋아하더군요. 물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시부모 가게에서 일하기로 하고 가족회의가 끝났어요. 신우들은 귀찮은 일 제게 떠넘기고 기뻤는지 고맙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 시부와 함께 가게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다 같은 일이라 그런지 점차 몸에 더 익어서 괜찮아지더군요.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자 시모는 제게 가게 주력 메뉴의 레시피도 알려주고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가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시모가 점점 더 중요한 걸 알려줄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게다가 가게가 더 잘 되기 시작해서 확장을 한 뒤에는 생각보다 가게 값어치가 꽤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어머님, 그런데 진짜 저한테 가게 레시피 다 알려주셔도 돼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가 너무 잘 되잖아요. 이거 다음 사장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저희한테는 가게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고 하셔서.
아, 그거 말이지? 그때는 그랬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직원 뽑는다고 말한 거였지. 그래도 가족 중에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알려줄 생각이긴 했어. 음식 솜씨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가게가 잘 되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도 했었고. 가게를 물려줘요? 그래, 이렇게 잘 되는 가게 이왕이면 가족이 이어받아서 하면 좋잖니? 그때는 이렇게 확장까지 할 정도로 잘 될지 몰랐다만 그래도 네가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는 네가 사장이 되어 이끌어가면 되니까. 이 정도 규모면 부족함은 없이 살 수 있을 테고. 저는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뒤를 이어받으라는 말이 사장이 되라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레시피 알려주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실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저에게 뒤를 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시모의 말에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가게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몇 주 뒤에 큰 신우가 저한테 잠시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가게로 오라고 했지만 시모 있는 데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라길래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큰 신우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큰 신우가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었는데 큰 신우가 대뜸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옳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엄마 가게 말이야. 엄마가 올케한테 가게 물려주겠다고 했다며? 아니, 어떻게 그 가게를 올케한테 물려준다 그래? 뜬금없는 신우 말에 어이가 없는 건 저였어요. 애초에 두 딸한테 기회를 먼저 준 게 시모였고 그거 귀찮고 싫다고 저한테 떠밀었던 게 신우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건 원래 딸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엄마랑 일하면서 그런 짓을 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가게를 홀라당 가져갈 생각을 하냐고. 설마 그거 노리고 그때 일하러 들어가겠다고 한 거였어? 그때부터 작정했던 거냐고. 형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라고 등 떠밀었던 건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 그만두고 들어가게 된 거고. 기억 안 나세요? 그랬긴 했지.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직원이었지. 그 가게 물려받는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했을 거야. 듣고 보니 참으로 욕심이 가득한 말이었어요. 그걸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형님,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신 거니까 어머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시간 낭비고 서로 기분만 나빠질 뿐인 거 아시잖아요. 그 가게가 지금 당장 내 것인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큰 신우가 새침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할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한테 원망은 갖지 마. 큰 신우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거는 걸 보니 제 딴에는 시모가 딸한테 사장 자리를 물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가 웬일이냐 이 시간에? 엄마,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혹시 올케 말고 나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올케가 엄마 밑에서 열심히 일한 건 아는데 그래도 사업은 피부치랑 해야지 며느리가 무슨 말이야. 그러다 걔네 이혼하면 어차피 남인데. 그러니까 내가 대신 들어갈게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잖아요. 선 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큰 신우를 보며 저는 고개로 쯧쯧 혀를 찼어요. 왜냐면 저는 시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점 사장이 애들 장난질이야? 가게 사장이 될 기회를 걷어찬 건 너희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나는 가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너희들한테
내 가게 맡길 생각 없다. 그리고 네가 가게에 대해서 뭘 알아? 여태껏 엄마 가게에 와서 도와준 적도 한 번이 없는 것이 무슨 가게 일을 넘겨받겠다고 난리야. 바쁘다는 동안 와서 도와준 건 네 올케뿐이었으니 가게는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야. 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며느리를 예비 사장으로 이미 확정했으니 다음부터 이런 일로 시끄럽게 굴지 마. 냉정한 시모의 말에 놀란 건 큰 신우였어요. 큰 신우는 시모가 딸이 아닌 며느리에게 가게를 물려준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시모 성격을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였죠. 제가 옆에서 일하며 지켜본 바로는 성실한 자세, 책임감, 가게에 대한 관심, 딱 이 세 가지가 예비 사장의 덕목이었거든요. 가족 회의에서 모든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일부러 예비 사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도 모두 시모의 계획이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파산에 이르게 하느니 차라리 관심 있는 사람을 지원해줘서 가게를 잘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그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 사장 자리를 탐낸 큰 신우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순서였고요. 엄마,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옳게도 하는 걸 내가 못할 리도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이미 며느리한테 가게 비법 다 알려줬으니 내 손 떠난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관심도 없는 가게 일에 관심 끊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난리를 치더니만 왜 이제 와서 아깝냐? 그런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제 앞에서 시모에게 망신당한 신우는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휙 돌아가 버리더군요. 저는 떠나는 큰 신우 등을 보며 상냥하게 말했죠. 살펴가세요, 형님. 멈칫하더니 돌아선 큰 신우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더군요. 그 뒤로 큰 신우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 외의 일로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고스란히 보였죠. 제가 아무 반응 없이 받아줬더니 선을 넘더라고요. 옳게도 참 너무하지.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막말로 그 가게가 어째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손에 들어가야 하냐고.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 시모기에 그 이야기가 흘러들어갔어요. 큰 신우가 저를 돈 욕심내는 나쁜 며느리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바람에 시모가 화가 많이 났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큰 신우가 저한테 나쁘게 하도록 일부러 놔뒀어요. 제가 아무 반응 없으면 저를 더 열받게 하려고 선을 넘을 테고 그걸 시모 귀에 들어가도록 적당히 상황만 만들면 시모의 분노가 더 클 테니까요. 저는 열심히 제 일만 하면 될 일이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모가 큰 신우로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 신우가 제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제게 찾아와 아예 다른 일을 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안 간수를 못해서 성실한 네가 험담을 듣도록 만들었어. 이게 다 내가 어정쩡하게 일을 처리한 탓이니 내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어디에도 어머님 잘못은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모는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서류는 이미 다 정리해놨다. 가게 공동대표로 이름 올리는 일이야.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 앞으로 네가 돈에 욕심이 있네 마네 하는 말들은 들리지도 않을 게다. 대표가 가게 운영하는데 쥐들이 뭔 상관이겠니? 가게 와서 창문 하나 닦아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입으로만 가게 위하는 척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시모와 함께 가게 공동대표를 제안하시더군요. 결국 거의 반강제로 저는 시모 가게 공동대표가 됐죠. 어차피 그렇게 될 수순이긴 했지만 미리 넘겨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피부치들이 살아있는데도 저한테 주겠다고 한 건 큰 마음을 먹은 거였겠죠. 제가 일을 형편없이 했거나 요령이나 피웠다면 아마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모와 제가 공동대표가 되고 시모가 그것을 가족들에게 모두 이야기하면서 큰 신우는 저에 대해 그런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시모가 결정한 일에 입을 댔다가는 시모의 분노만 살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가게 일도 마무리됐고 그 사이에 안 좋은 일들도 몇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더 이상 신우들과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가게 문제가 어찌됐든 명확히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갈등은 돈뿐만이 아닌 곳에서도 생겨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쯤 되니 저도 40이 넘었고 시부모님 나이가 70의 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까지나 정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두 분 다 워낙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아플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울 새벽부터 출근한 시부가 뇌졸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밑준비를 위해 일찍 갔었는데 저와 시모가 없었다면 뇌졸중이 더 심해져 생명을 장담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편마비가 생긴 시부로 인해 저희 부부와 시모는 매우 바쁜 생활을 보내야 했어요. 시부가 연세가 있어서 힘든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가게 돈 계산이나 서빙 같은 건 조금씩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부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누구라도 간병을 해야 했어요. 저와 남편 시모가 번갈아 가며 병원을 오가야 했죠. 그런데 힘든 일은 언제나 몰려오는 건지 친정엄마에게 온 연락은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딸, 어쩜 좋아. 너희 아버지 계단에서 떨어졌어.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빨리 좀 와줘, 응?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고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모에게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남편도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셋 다 간병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간병 안 하는 날은 밀린 일을 처리하곤 했거든요. 두 사람 다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 있어 시모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죠. 둘째야, 너 오늘 하루만 아버지 병간호 좀 하거라. 너 아버지 아프고 나서 한 번도 병간호 한 적 없지 않니? 앞으로 해달라고 안 할 테니 네가 오늘만 좀 봐줘. 시모 요구에 작은 신우도 별말 없이 따르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 수술할 때 직접 병원에 갔고 놀란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각종 보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저녁 9시쯤에 작은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옳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시켜서 자기를 나한테 떠넘겨?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일이 있더라도 나한테 맡길 일이 아니지. 옳게도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인데. 전화 받자마자 화내는 작은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어요. 아, 형님. 저도 병간호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에요. 친정아버지 대퇴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외동이라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의지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형님, 아버님 안 보고 싶으셨어요? 간병이 아니라 아버님 얼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일을.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니? 어이가 없어서? 너만 바빠? 나도 바빠. 나도 우리 시부모님 수발들기 바빠서 몸이 나만하질 않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각자 집안 챙기는 거지. 왜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까지 일을 떠넘겨? 정말 듣고 있으니 화가 다 나더군요. 시모가 이야기 꺼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며 아주 공손하게 말 듣는 척 해놓고 결국 일 끝나고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라니. 한마디 더 하려다가 어차피 말도 안 통한다 싶어서 네네 하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서라도 작은 신우는 절대 부르지 않겠다 다짐까지 했죠. 그런데 그 전화 받은 다음날 작은 신우가 시부 입원한 병원 근처에 있는 어느 상가 빌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빌딩은 1층이 뽑기 가게에 위로는 헬스장, 사교 댄스 학원만 있었거든요.
계단을 타고 오르는 걸 보니 헬스장 아니면 사교 댄스장인데 헬스장은 그날 정기적으로 문을 닫는 날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참 어이없었죠. 시부모 수발 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사교 댄스장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으니 게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놈의 사교 댄스를 가고 싶었는지 참 열불이 나더군요. 제가 말해봐야 백날 소용없는 짓이고 작은 신우가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아서 속으로만 혀를 차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 뒤에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작은 신우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원래 연락을 할 일이 없는 사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과 작은 신우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게 더 편한데 직접 제 전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아예 안 받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연달아 연락하는 모양새가 왠지 스팸 전화는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처남댁, 내가 꼭 처남댁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아, 네, 아주버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제게 물어볼 게 있나 보다 싶었죠. 신우를 통하지 않고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주 묘한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와이프 오늘로 벌써 나흘째 장인어른 병간호 중이야. 부모님 아프니 가볼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힘든데 와이프가 자기 친정에만 매달리는 것도 좀 아니지 않겠소? 그리고 장인댁에는 자식이 셋이나 되잖나. 그러면 간병도 나눠서 해야 맞는 거고. 우리 쪽은 얼마 전에 형님 돌아가시고 나 혼자라 힘든데. 전 당황했어요. 작은 신우는 딱 한 번 저 대신 대타로 뛴 이후에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시모와 남편 제가 번갈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없죠. 처남댁이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아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 아내를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면 어떡해? 와이프가 친정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시어머니 병간호까지는 힘들다면서 지금 며칠 동안 그쪽으로만 출퇴근하잖아. 잠시만요, 아주버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은 형님께서 아버님 간병하신 건 하루뿐이에요. 그 뒤로는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기는 하시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가시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전화해보세요. 다들 당번 정해서 시아버지 간병 중이고 안 되는 날에는 따로 형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여태 저만 딱 한 번 부탁했을 뿐이에요. 남편에게는 친정아버지 간병 간다고 숨기고 열심히 유희를 즐기고 있었던 작은 신우의 대담함에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작은 신우를 혼쭐을 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사실 아버님 병원 근처에서 작은 형님을 뵌 적 있었어요. 그게 사교 댄스 학원을 다니시던데요. 사교 댄스?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아주버님의 성화에 사교 댄스 주소를 알려줬고 이틀 뒤에 난리가 났죠. 작은 신우가 아주버님한테 탈탈 털린 채로 시댁으로 왔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말도 안 하고 저만 끊임없이 노려보더군요. 옳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하면 내가 곤란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난리를 피워? 느닷없이 저에게 화를 내는 작은 신우를 보며 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작은 형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엄청 혼내시는데 그럼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뭘 알려드렸던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박서방이 그렇게 화가 났어? 둘째 네가 말해봐라. 작은 신우는 시모 눈치를 보더니 입술을 꽉 닫아버리더군요.
시모가 작은 신우를 보더니 이번에는 저에게 눈빛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는 그대로 말해줬죠.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작은 형님을 왜 자꾸 부르냐고. 벌써 며칠째 장인어른 병간호 하느라 시어머니 병간호는 하지도 않는다며 저한테 너무하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시냐. 작은 형님은 딱 한 번 나 대신 병간호 해준 거 말고는 병간호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형님이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본 그대로 사교 댄스 학원에 다니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뭐? 야, 너희 아버지 핑계대고 지금 탱자탱자 놀았어? 그것도 사교 댄스? 네가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그런 주제에 올케가 하루만 네 아버지 간병해달라는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쳤어? 시어머니도 친정아버지도 너한테는 사교 댄스보다 못하다 이거야? 모든 걸 알아버린 시모가 작은 신우의 등짝을 후려째더군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작은 신우가 저를 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을. 솔직하게 말해서 작은 신우가 그렇게 난리만 안 쳤어도 신우가 사교 댄스 다닌다는 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 쓸 것이지. 어쨌든 이 일 이후로 작은 신우는 남편에게도 밉보이고 어머니에게도 한 소리 들은 후로 본인 시어머니 수발에만 전념하며 지냈어요. 시모가 친정아버지 병간호 될 생각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나 모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2번 다시 친정 핑계대고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죠. 결국 이 2 사건으로 저와 신우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대신 시모와의 관계는 돈독해졌죠. 시부는 꽤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편마비로 인해서 부축이 없으면 거동도 잘 안 될 정도셨거든요. 시모가 처음에는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신우들 반대에 잘 되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를 왜 입원시켜?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나도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진 않다. 그리고 다들 일하는데 어떻게 너희 아버지를 집에서 돌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말이 안 돼? 내가 복지센터에 상담해봤어. 주간 보호라고 낮 동안 어르신들 봐주는 거 있대. 점심도 주고 어린이집처럼 차량으로 집까지 이동도 해주고.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형님, 그런데 그것도 돈이 좀 들던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셋이서 나누면 될까요? 솔직히 당장 집에서 내내 시부를 보라는 것도 아니니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3남매이니 셋이서 나누면 돈도 얼마 안 들 테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퇴근하고 조금만 시간 보내면 잠자는 시간일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들이 그 돈을 절대 못 준다며 버티더군요. 그 이유가 더 웃겼어요. 올케, 정말 욕심이 끝도 없네. 올케가 어머니 가게 물려받을 건데 왜 우리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해? 막말로 부모님 재산이 저 가게 하나인데 그거 가져가면서 부모님 모시는 것도 우리한테 맡기려고 한 거야? 가게를 가져갈 거면 책임도 같이 져야지. 그러면서 돈은 절대 못 준다며 버티더군요. 저는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형님들이 주간보호 비용도 저희한테 다 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 말이 더 웃겼어요. 누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솔직히 당신이 가게 물려받으면 우리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는 거랑 똑같은데 왜 누나들이 돈을 내야 해? 당신 돈도 잘 버는데 당신이 내면 되잖아. 지금 나더러 아버님 수받들면서 돈까지 내라고? 가게 물려받았다고? 그 가게 물려받기 싫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형님들이야. 게다가 가게 물려주신 것도 어머님 뜻이었고 내가 달라고 졸라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나도 돈 못 내.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님 모시자. 그러면 되겠지? 열받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남의 집안 사정처럼 그럼 그렇게 하던가 하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남편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눈꼽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군요. 뭐 놔뒀어요. 어차피 나중에 피 볼 건 남편인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시부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있는 앞에서 말했죠. 어머님, 저희 사정상 아버님을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를 닫을 수는 없으니 제가 일하는 동안은 어머님이 아버님을 모셔주시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부터는 제가 아버님을 모실게요. 그럼 아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제가 왜요? 저 일하느라 바빠요. 그럼 며느리는 일 안 하고 쉬니? 너는 주말에 아버지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 힘들 때 틈틈이 도와주고. 역시나 공정한 시모가 그렇게 남편의 역할까지 정해주고 시부의 집 간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굴러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처 하는 게 보이더군요. 특히 연로하신 시모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불려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시모의 부름이 감당이 안 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시작한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아버지 얼굴 보고 있는 건 알아? 그게 뭐 잘못됐어? 그리고 억울한 척 하지 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아버님 수발 들고 있거든? 수발만 들어. 집안일에 육아에 가게일까지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 간병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게 이상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입원이며 주간보호 모두 거절한 게 당신들 남매야. 왜? 이제 와서 당신 할 일 많아지니까 힘들어? 그럴 거면 그때 왜 형님들 편들면서 나한테 그딴 소리 했어? 내 말 안 듣고 입맛대로 하고 싶어 했던 당신 탓이지. 그래서 나 엿먹으라고 이랬어? 내가 당신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제 무덤 파고 들어간 거겠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됐어. 다 때려치우고 당신 가게 그만둬. 내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 일할 테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해? 진짜로? 진짜 일 그만두고 가게 일하겠다고? 대체 왜? 내가 언제까지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이번 일도 봐.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나 엿먹이려고 이런 수작질한 거 다 알아.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 좋아한다고, 당신한테 의지한다고 나를 별것 아닌 놈 취급한 건 당신이야.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바쁘게 살았던 것뿐인데 대체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일어나 싶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앞으로 내 말 안 들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면 돼. 난 당신 들러리로 살 생각 없으니까.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는 남편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마음이 닫혀진 게 눈에 보였거든요. 단순한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남편은 단순하게 해결할 생각이 없더군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제가 나지막이 되물었어요. 당신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말길 잘 알아듣네. 이혼해. 가게는 나한테 넘기고. 그 가게 당신 것도 내 것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와. 그리고 이혼하는 거 나도 찬성이야. 부모님 두 분 보고 살았지. 내가 찌질한 당신이랑 두 시누이 생각하면 진짜 이제라도 인연 끊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놈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제가 없어도 가게 일이며 집안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 직후 시모의 행동 때문에 남편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혼을 하고 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러더군요. 애미야,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내 밑에서 힘들게 일도 하고 모자란 아들놈 때문에 일이 이혼까지 하게 돼서. 그래도 내 손주들 엄마잖니? 그러니까 내 가게 네가 온전히 가져가거라. 그걸로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 네가 해온 것들을 보니 너라면 충분히 그 가게 잘 살릴 수 있을 거야. 시모의 행동에 저도 당황했어요. 신우들 말처럼 제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음식점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이혼했는데 그런 것까지 받으면. 그만. 내가 너 좋으라고 주는 줄 아냐? 손주들 생각해서 주는 거야. 애들 데려가면서 가게까지 이르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혼을 했지만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아.
우리는 그간 모아놓은 돈이 제법 되니 괜찮을 거다. 어떻게든 가게를 제 손에 들려주려는 시모 모습에 결국 고마운 마음으로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오로지 단독 대표가 된 거죠. 시모는 제게 가게를 넘기고 가게에 아예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몇 번 전화통화를 하니 시부 병간호를 하고 있다더군요. 남편 놈이 버는 돈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도 없고 신우들이 봐줄 사람들도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모와의 연락이 뚝 끊겼어요. 거의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거들먹거리며 저한테 명령조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당신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어. 아버지 병간호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우리 어머니 좋아했잖아. 얘 가족의 정을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 좀 돌봐주면 안 되겠어? 가게 걱정은 하지 말고 그 가게 나한테 넘기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 당신은 부모님만 잘 돌봐주면 돼. 그러면 내가 월급으로 돈도 줄 테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찍찍 해대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코웃음이 다 났어요. 뭘 모르니 저렇게 용감하게 짖을 수 있는 거겠죠? 당신이 병간호하면 되지 왜 나한테 명령질이야? 부탁을 해줘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뭐? 가게 넘기고 부모님이나 돌봐주라고?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 이놈아. 이 가게에 어머님이 직접 내 손에 들려주신 거 당신은 모르지? 어머님이 손주들 힘들게 키우지 말라고 나한테 주신 건데 네가 애비면 자식 생각을 해서라도 뺏으면 안 되지. 전 남편 놈은 아직까지 어머니와 제가 공동대표라고 알고 있더군요. 제 말을 듣고서야 시모가 대표 자리에 없다는 걸 알고 완전 난리를 쳤어요. 왜 이 가게가 당신 거야? 어머니가 진짜 당신한테 주신 거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건 우리 어머니 거라고. 가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꿈깨. 이미 옛날에 명의도 나한테 이전됐고 대표도 나 혼자야.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전 남편은 부러움에 배가 너무도 아팠는지 생떼를 쓰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저에게 쏟아붓더군요. 그 욕을 들으며 저놈이 제 자식들 아빠라는 게 새삼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내가 모시게 생겼거든? 그것도 돈도 한 푼 못 받고. 가게라도 있어야 이걸로 누나들을 어떻게든 부모님 수발 들도록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참 대단한 아들이네. 나랑 이혼하고 신우들한테 시부 떠넘겼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아? 결국 혼자 두 분 모시게 생겼네. 아주 효자야, 효자. 웃는 저를 바라보던 전 남편 표정이 아주 똥 밟은 것처럼 일그러지더군요. 아니, 근데 왜 이 가게에 그렇게 집착을 해? 시댁집 팔면 되잖아. 그걸로 돈 나오면 간병인을 구하던 요양원에 보내던 하면 되지. 그치? 그거 이미 우리 누나가 담보대출 받아가서 깡통된 지 오래야. 그거 대출 받을 때도 내가 이 가게 하나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게 언제 당신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었던 거냐고. 이게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저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쫓아내버렸죠. 재산이 필요할 때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이간질하고 알랑방귀 끼어가며 남한테 대리효도 시키려던 자식들이 부모 아프니까 어떻게든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끄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안 했더라면 저만 더 힘들어졌을 테죠. 그 모습을 보니 시부모가 저한테 가게를 물려주려 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시모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가게인데 자식들 성정을 알고 있으니 오래가지 않아 헐값에 팔아버릴 거라는 걸 예상한 건지도 몰라요. 이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느낀 게 있다면 제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저런 짓 하지 않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겠다는 거였어요. 눈앞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이를 내쫓는 것도 모자라서 늙은 부모를 모시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혼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희 아들, 딸 둘 다 의젓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겠죠.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저한테 효도를 하겠다며 일하며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아이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맛이 나는 것 같네요. 여태껏 앞만 보고 달렸어요. 목표라고는 그저 어떻게든 잘 살겠다는 막연한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야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이 저를 더 노력하게 만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위해서 살 생각이에요. 글이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